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 오형식과 팔품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볼게요. 문장 오형식과 팔품사는요, 제가 생각할 때 영어에서는 구구단과 같은 개념. 우리가 수학을 할 때 구구단을 모른다면 수학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 영어에서 수학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전 이 문장의 오형식과 팔품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수학을 배울 때 구구단은 아주 끊임없이 반복하죠. 징그러울 정도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를 배울 때는 얘를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훌쩍 영어에는 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개념 정도로만 치부를 해요. 근데 수학에서 구구단 없이 미적분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영어에서는 문장 오형식과 팔품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구구단이에요. 영어에서의 구구단. 이 구구단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질 때까지 영어 문장을 볼 때마다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없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 분들은 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혹여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다수 영어를 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근데 영어를 공부했는데 안 되는 분들은 이 과정을 하셔야 돼요. 팔품사, 문장 오형식.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팔품사부터 간단히 볼게요. 팔품사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대명사, 한정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얘들은 사실 약간 곁다리예요. 동사는 그러니까 밑에부터 한번 볼게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단 말이잖아요. 그죠? 명사를 대신한단 말인데 결국 뭘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 명사로 귀결되죠. 그죠? 명사로 귀결된단 말이고요. 다음은 한정사. 한정사 우리말에는 좀 없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의 한 종류라는 얘기예요? 형용사의 한 종류예요. 결국 형용사라는 얘기죠. 그죠? 한정사는 나중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완전 무한 반복이에요. 그리고 한정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랄까 영어가 명확해져. 영어가 쉽고 명확한 언어다. 구조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영어가 쉽고 명확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이 한정사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좀 다룰게요. 다음 전치사요. 전치사는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달고 써요. 그래서 앞에 전치사와 이 명사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명구를 이뤄요. 그럼 전명구는 결국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더라. 부사구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전명구가 나왔다. 그럼 부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명구도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부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형용사 구의 역할도 해요. 일부 with라든지 아니면 전치사 of라든지 이런 애들이 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결국 전명구도 부사 또는 형용사라는 이네 가지 중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장치죠. 우리가 보는 명사, 형용사, 부사는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절로 만들어진 것들 두 개를 이을 때 쓰는 애들이죠. and, but, or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관계대명사 같은 거, 관계 부사라는 거 이런 것들. 예, 그런 게 접속사고요. 감탄사 이건 뭐 이런 거 감탄사죠. 그죠? 특별 의미 없어요. 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야?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번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놈은 동사예요. 동사죠. 어, 문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품사는 동사예요. 동사는 혼자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영어에서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명령문이죠.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해. study English. 이러면 영어를 공부해. 이렇게 말되는 거죠. 근데 공부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study. study란 동사 하나 갖고도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명사는 혼자서 단어 혼자서 문장을 만들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뿐인 거고 teacher. 그러면 이게 동작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단어일 뿐이지. 그래서 이 동사가 문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문장의 주인이 결국 동사란 말인데 동사의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을 구성한다. 그럼 문장을 구성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문장을 구성한다는 거냐? 이 문장 오형식 보면요. 다 동사가 들어가 있죠. 동사가 들어가 있고요. 동사 들어가 있고 동사 들어가 있고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동사가 앞에 명사를 가지면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가 앞에 명사를 가지면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앞에 명사를 가지면 주어가 되더라. 그쵸? 동사가 뒤에 아무것도 없고 부사나오고 끝났어요. 그럼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동사가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형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얘랑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실 때 이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사 뒷자리 형용사 나오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이게 이형식이라는 얘기죠. 결국 동사가 앞에 명사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동사가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를 가질 수 있더라. 3형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더라. 4형식도 뒤에 동사 뒤에 명사를 2개를 가질 수 있더라. 동사가 뒤에 명사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명사 뒤에 형용사를 하나 더 가질 수도 있더라. 이게 뭐예요? 5형식이라는 얘기죠. 이 문장을 구성한다. 동사에 하는 역할이 뭐다? 문장을 구성한다. 문장을 구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 명사를 가질 수 있고 그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문장을 이루고 또 그 뒤에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의 부사를 가질 수 있더라. 결국 문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동사더라. 그쵸? 다음은 명사는 뭐예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예요. 언어를 공부하실 때 개념 자체가 명사가 뭐냐는 말에 사람, 자동차 이런 거, 사람 이름, 고유명사 뭐 이런 걸로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나중 개념이고요. 가장 먼저 언어를 배울 때 머릿속에 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란 얘기예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은 다 명사인 거예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한국어에서 명사절이에요. 왜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은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어에서 은는 이가 붙어 있는 애들이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명사인 거죠. 근데 하나의 명사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에서 볼까요? 영어도 내가 그녀를 사랑해. I love you. I love her가 되겠죠?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야. 앞에 that을 붙여요, 영어는. that 단순 사실절이라고 그러죠. That I love her is true. 이러면 that I love her까지가 is란 동사 앞자리에 있잖아요. 영어에서 동사 앞자리는 누구의 자리더라? 주어의 자리에 있더라.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절,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에서 모든 언어가 다 똑같아요. 영어만 이런 것도 아니고 한국어도 그렇고 베트남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다 그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다 명사더라. 다음요. 형용사라는 건 뭐예요? 형용사가 뭔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도요. 잘 표현 못해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건데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머릿속이 추상적이에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추상적이에요. 개념이 추상적이니까 꺼내 쓰고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언어를 배울 때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입니다. 보면요. 여기서 보면 she 주어죠. 왜 주어일까요? 주격이니까. is 동사죠. pretty가 형용사죠. 그쵸? 왜?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음, she is pretty. 형용사고요. She is my sister 이랬어요. 주어고요. 동사예요. my는 나중에 하겠지만 한정사인데 나의 여동생이죠. 그죠? 여기서 sister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인 거예요. 자, 형용사가 뭐라고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형용사인 거예요. 다음은 부사 볼게요. 부사는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부사라고 하고요. 영어는 부사가 뭘까요? 부사가 영어로는 adverb예요. adverb. 그쵸? 부사. 우리말에서 부사의 개념이 용어만 딱 보고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어요? 조금 애매하죠. 부사.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떠올 수도 있고요. 근데 영어에서 볼까요? 영어는 adverb라고 해요. verb가 뭐죠? 얘는 동사예요. verb가 동사고요. add는 뭐예요?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add에서 d 하나 줄여놓은 거죠. 동사를 더해주는 말이 부사라는 얘기예요. 동사를 더해준단 말은 동사를 꾸며준단 말이죠. 이 문장에서 보면요. I run. 나는 달리는 거예요. 그쵸? fast. 빠르게 달려요. 빠르게가 누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I run very fast. 지금 보면 부사란 말은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영어권 사람들은 당연히 adverb라는 용어만 봐도 부사는 동사란 연관 지는 놈이구나. 동사에다 어떤 걸 더해주는 개념의 말이구나 알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우린 부사라고 적어놨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디에다 중점을 둔 용어냐면 필요 없는 부수적인 부가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 요소의 필수 요소가 아닌 군더더기 같은 애들이다. 없어도 된다. 라고 해서 부사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얘는 부사는 아까 adverb라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도 수식하고요.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같은 부사를 수식해. 지금 보면 I run very fast. 볼까요? very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매우 달린다를 수식하나요? fast를 수식하나요? fast를 수식하죠. 나는 매우 빠르게, 그쵸? 빠르게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얘는 부사였잖아요. 부사를 수식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결국 문장에서 부사라는 얘기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수식하는 애들이다. 그리고 문장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수적인 없어도 되는 말이다. 이런 의미로 한국에서는 부사라고 그러고 동사랑 주로 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adverb라고 이름 줬다. 그죠? 다음 볼게요. 자, 보면요. 문장이 5형식이 있어요. 문장 5형식, 사실 문법책 한두 번 본 사람들은 문장 5형식 안 본 사람 없죠.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니까 문장 5형식을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냥 얘는 그냥 지나쳐 가야도 되는 그런, 낮은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는요, 이 문장, 모든, 아무리 길은 문장도요, 이 문장 5형식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5가지의 형식을 벗어나서는 말할 수 없는 게 영어예요. 사실 우리말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표현들도요. 요 표현 내에서 크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고리버들은 대다수의 고리버는 거의 요 형태들을 맞춰서 표현할 수밖에 또 없게 되어 있고요. 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요. 이때 1형식과 2형식을 1형식과 2형식을 이루는 동사분들을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자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3, 4, 5형식 동사를 뭐라고 그러죠? 타동사라고 해요.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은 뭐냐면 자동사는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애들. 타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달리는 애들이 타동사예요. 1형식은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석은 주어는 동사 한다라고 해석해. I study. 주어는 동사한다. I, 주어, I, 나는 study, 공부한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달린다. I run. 그쵸. 얘들이.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얘는 일형식인 거예요. 일형식인 거죠. 다음은 이형식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동사를 찾고 나면 주어 동사 찾고 나면 이 뒤에 만약 형용사가 나오고 끝났어요. 주어 동사 나오고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형식인 거예요. 주어는 보어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여기 볼까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프리디란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주어, 동사, 이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려면 바로 앞에서 수식해야 되는데 뒤에 수식받을 명사가 없죠. 얘 안 되네. 그 얘는 보어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럴 때 이 형식이구나. 주어는 보어한 상태이다. 그녀는 예쁜 상태이다. 그녀는 예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명사 보어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명사. 명사도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형용사도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명사 보어가 올 때는 얘랑 얘 사이에서는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죠. He is a teacher. he와 a teacher가 같은 동격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럴 때 그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형식 문장에 여기 보면 is 나왔죠. is 무슨 동사죠? 비동사예요. 비동사인데 비동사 어려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 본 적이 없는 동사들이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is 굉장히 어려운 동사군이거든요. 왜 어려울까요?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말에 없는 개념들이 어려운 거예요. 비동사는 우리말에 없어요. 우리말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동사들에 들어가는 애 중에 하나가 저 비동사예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요게 왜 어려운지는 나중에 좀 볼게요. 다음은 3, 4, 5형식을 이루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요. 타동사는 결국 목적어를 달고 쓴단 말이에요. 뒤에 명사가 달려서 목적어를 달고 쓰는 동사들이에요. 이렇게. 3형식은 동사 뒷자리에 명사가 나오고 얘가 목적어죠. 목적어일 땐 주어와 목적어의 사이에 명사가 주어와 이 뒤에 나온 명사가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얘들 다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사 뒷자리에 나온 명사가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는데 보어일 땐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 그리고 목적어로 쓰였을 땐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형식 동사군들은 따로 외울 거예요. 이형식 동사군들을 외우지 않고는 이형식에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외울 거고요. 자, 삼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고요. 기본 해석은 어떻게 한다?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고 해석해요. 자, 한번 볼게요. I가 주어죠. study 동사 같아요. 동사. 다음 English 대문자로 쓰였죠. 이건 고유명사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명사죠. 그렇죠? 동사 뒷자리에 나온 명사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목적어 아니면 보호 역할을 할 텐데 얘랑 동격 관계가 성립되나요? 안 되죠. 안 되면 얘는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목적어니까 삼형식이 되는 거죠. 삼형식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게 기본 해석이에요. 주어는 나는 목적어를 English를 동사한다. study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형식이요. 사형식 문장은 이 동사군들을 무슨 동사라고 부르죠? 수요 동사라고 불러요. 수요 동사. 수요 동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를 주로 갖는 동사들이고요. 간접 목적의 자리엔 주로 사람이 오고요. 이쪽에는 사물이 와요. 그쵸? 기본 해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의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주어와 얘 간접 목적어 사이에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겠죠. 성립되지 않고요.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어 두 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의 사이에도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한 문장 볼게요.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예요. 힘은 뭐죠? 목적격이죠. 그죠? 목적격이니까 얘는 목적어인 거예요. 그리고 of 나왔죠. 어가 한정사인데요. 한정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 달고 얘 하나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명사.
둘 사이 동격관계 성립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give, 수요동사다. 그쵸? 수요동사.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는 나는 간접 목적어에게 그에게 그쵸? 직접 목적어를 한 책을 gave 동사한다. 주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다음은 오형식 볼게요. 오형식은요. 사실은 얘들은 원래 단문이었던 문장을 단문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놓은 형태가 오형식이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좀 다루고요. 오형식은 기본적으로 동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 얘는 주어가 될 테고요. 그리고 그 뒤에 명사를 달아요. 그쵸? 이 명사 뭐겠어요? 목적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엔 동격의 관계가 성립될까요? 안 되겠죠.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근데 요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목적 보어니까. 그쵸? 이 명사가 나왔을 때 얘랑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겠죠. 형용사가 나왔다면 이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서술해주는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가 와요. 기본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동사한다. 다음 예문에서 볼게요. 주어는 얘 주어죠. 얘는 왜 주어일까요? 주격이니까 주어인 거예요. 아이는 주격이란 말은 문장 어느 자리에 있든 보이면 주어라는 얘기예요. 아이는 주격이니까 얘는 주어죠. 주어고요. painted 동사의 자리겠죠. 주어 뒤엔 동사 나올 테고요. the world 너는 한정사거든요. 관사 한정사예요. 한정사는 반드시 명사랑 끝나야 돼. 명사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명사겠죠.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예요. green 형용사예요. 그쵸? 형용사니까 얘의 상태를 서술하겠죠? 얘가 목적 보어예요. 오형식은 기본에서 어떻게 한다?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동사한다. 주어는 나는 목적어를 the word 그 word를 목적 보호하게 초록색하게 초록색으로 그린색으로 페인트했다. 칠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보신 것처럼 이 문장 오형식 단순해 보이지만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장에 익숙해질 때까지 형식을 정의하면서 가야 돼요. 모든 준동사를 만들 때마다 몇 형식인지 정의해 버릇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